자, 그래서 logistic function theta가 이제 우리의 논의의 중요한 그 주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x축은 s, 시그널이라고 해서 s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 영역을 커버합니다. 출력은 0에서 1 사이, 소위 말하는 바운디드 되어 있는 입력이죠. 그리고 이게 연속적인 출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률 값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도메인을 갖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로 출력이 바운디드 되는 이러한 커브. 무엇이든 사실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그모이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S라인 커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자로 생겨있는 커브를 우리는 다 시그모이드라고 얘기해주고요. 그 중에 두 가지 사례를 우리는 배울 겁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그냥 줄여서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대신에 그냥 라지스틱 커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얘도 S라인, 시그모이드의 한 종류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분간 사용할 S라인 커브는 라지스틱 펑션이고요. 그것의 정의가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나름 유명한 거라서 한번 뭐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라지스틱 커브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일단은 분수로 정의가 되고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도시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커브입니다. S의 값이 4를 좀 넘어서게 되면 뭐 5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상 1에 수렴하게 되고요. 0.999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5보다 작아지게 되면 사실상 0.001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값이 아주 크다. 5 이상 6, 7, 8 이렇게 되면 사실은 certainty에 가까워가는 것이고 반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지게 되면 0에 가까운 것이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적절한 퍼지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이렇게 위와 같이 정의되지만 그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이너리 이벤트에 대한 확률 값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위에 나와 있는 포뮬러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분의 1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식의 S라인 커브를 쓸 수 있음에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습니다. 미분을 하거나 아니면 S에다 마이너스 S를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그 log as 이런 거 표현하면서 그거의 역함수로 라지스틱을 변환해서 정의할 거예요. 그때도 이제 이런 정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지스틱 펑션 세타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 스레시홀드다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쓰이고요. 뭐에 대비되냐면 우리 하드 스레시홀드 있죠. 사인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모양이 이렇게 계단형의 하드한 스레시홀드라면 세타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이용한 소프트한 이런 그 계단. 그래서 소프트 스레시홀딩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그냥 시그모이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이야기하면 시그모이드란 S라인을 갖는 모든 커브를 뜻하게 되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시그모이드 그러면 보통 99.99% 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노트 뒤쪽에 유용하게 쓰일 만한 이런 컨비니언스는 뭐냐면 세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분의 1로 정의했죠. 그럼 1 빼기 세타가 뒤쪽에 이제 다시 사용이 될 텐데 쭉 식을 전개해 보면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S를 넣은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리하게 되고요. 이걸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다시 사용합시다. 자, 그래서 리니어 모델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고 물론 아직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라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 리니어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씩 복습을 해보죠. 자, 일단 이 모델들은 공이 어떤 엄브렐라를 하나의 그 커먼한 프레임워크로 설명할 수 있냐면 시그널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의 가중치 합 같은 것이고 벡터 노테이션으로 치면 W 트랜스포즈 X겠죠. 이걸 이용해서 본 여러분 첫 번째 모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X1부터 XD까지 데이터의 첫 번째 차원부터 D번째까지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것은 언제나 1로 세팅이 되는 그 imaginary coordinate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여기에 짝대기 선으로 표현한 이 각각에 사실은 웨이트가 들어가요. 첫 번째가 W0인데 이걸 바이어스라고 우리가 했던 것이고 그 다음은 W1, W2, WD까지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거 sum 해주는 거죠. 즉 weighted sum 해주는 그것이 여기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 큰 화살표 뒤쪽에 있는 요 부분 요것은 시그널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요 시그널을 여기에 이런 그 하드 스레시한 홀드에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있다면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s가 0보다 크면 플러스 1, s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시겠지만 회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회로 측면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linear classification 이렇게 생겼고 h of x는 여기에 sin of s다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inear regression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까지 s를 구했죠. weighted sum 여기 시그널 들어가고 w0부터 그 x 들어가고 w0부터 wd까지 서로 내적을 취해서 s 구한 다음에 얘는 뭐 굳이 함수로 나타내자면 y는 x죠. identity 그대로 내보내는 그런 동그라미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h of x는 그냥 s가 됩니다. x는 s 또는 w transpose x 같은 거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델이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것이고 여기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모델하고. 일단 시그널 구해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동그라미를 통과시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동그라미는 이런 동그라미인 거죠.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는데 아까 시그모이드 그죠? 마이너스 0에서 1 사이를 갖는 레인지를 갖는 그런 S라인 커브 이것이 logistic regression에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만 달라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activation function이다. 이라고 불러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뭐 결국 뉴럴넷은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logistic regression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뉴럴넷입니다. 사실은 이제 종강을 해도 좀 이르긴 한데 여러분 뭐 많은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딥 뉴럴 네트워크도 이 시그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엘리건트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의 엄브렐러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진행하죠. 자, 그래서 아까 심장마비 이야기했는데 그 하트어택에 대한 사례를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어택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예측을 하기를 원하죠. 뭐 심장마비냐 아니냐 깔끔하게 얘기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인 셋업은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조금 체중도 많이 나가고 혈압도 높은데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레벨이나 에이지나 웨이트나 각종 그 생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우리 머신러닝 측면에서는 이제 뉴메리컬한 밸류가 될 것이고 각각의 웨이트를 이제 구하게 되고 결국은 종합 컴바인을 해서 어떤 리스크 스코어의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의 숫자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였다면 요 리스크 스코어를 보고 양수냐 음수냐 볼 거예요. 양수면 심장마비, 음수면 괜찮아요. 너무나 과격하죠. 그죠? 현재 셋업에는 잘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뭐 유용할 수도 있어요. 스코어 자체가 궁금하다면. 근데 해석이 이제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37.63입니다. 라고 환자가 들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코어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메디컬 분야에서는 바이너리 결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logistic regression이 아주 잘 맞는 그런 모델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쓴다면 심장 마비냐 아니냐 확실하게 알려달라.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스코어의 그 R값, 실제 로 값을 원시값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궁금해할 때 그리고 logistic regression은 심장마비, 포지티브 이벤트에 대한 확률. 여기서 포지티브라는 것이 심장마비는 당연히 부정적인 건데 이제 우리가 플러스 1을 심장마비라고 보니까 그래서 포지티브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주는
그런 라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옆길로 새서 시그모이드 얘기를 아주 빠르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그모이드가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만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추후에 뉴럴넷을 배울 텐데 그때 또 다른 종류의 시그모이드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종류의 시그모이드를 한 가지 더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그모이드는 10H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이고요. 얘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하이퍼볼릭 탄젠트 배웠을 텐데 지금 다시 만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보면 일단 여기에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까랑은 살짝 양상이 달라요. 아까는 양이기만 했죠. 범위가 0에서 1.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조금 더 대칭적입니다. 하지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동일하고요. 그래서 뉴럴넷 할 때 조금 더 학습하겠습니다만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그모이드, 즉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보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가 조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만약에 S값이 크다, 절대값으로, 즉 아예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드한, 이 non-linear한, 그죠? 이 하드한 thresholding하고 유사한 양상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S가 음이거나 양이거나 작아진다, 즉 이쪽 레인지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Y는 X다라고 하는 이 직선과, 즉 리니어 리그레션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특성은 S값, 즉 X축에 우리가 표시해 놓은 시그널 값이 아주 커지게 되면 하드 스레시홀딩과 유사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작은 값에 대해서 시그널이 작다라고 하면 스레시홀딩이 없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스레시홀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드 스레시홀드, 여기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모양이죠. 그래서 양 클리어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녀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살펴봤던 스레시홀딩이 없는 그런 리니어 모델,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두 종류의 시그모이드, 첫 번째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는 직접적으로 0에서 1 사이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거의 사촌입니다, 사실.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아래로 내리고요. 그걸 2배 확장해주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둘이 사촌지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당분간은 이 라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은 뷰로 이런 다른 종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